You're the Batman. 역시 예고편의 제왕 DC답게 이번에 공개된 저스티스 리그의 메인 예고편은 다시 한번 몹쓸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편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영화들은 2.35:1의 와이드한 화면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6:9 화면에서는 위아래로 검은색 레터박스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저스티스 리그의 예고편은 16:9 화면을 거의 꽉 채우는 화면 비율입니다. 혹시나 해서 영화 정보를 검색해보니까 이 영화 2.35:1이 아니라 16:9에 가까운 1.85:1의 화면비로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2.35:1의 와이드한 비율로 촬영하던 DC가 왜 갑자기 1.85:1의 화면비를 선택한 걸까요? 이 화면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hall we? 요즘 대부분의 영화들은 위아래로 검은색 레터박스가 들어가는 2.35:1의 와이드한 화면으로 제작됩니다. 아나몰픽 프레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화면비는 위아래로 꽉 찬 16:9 화면 비율보다 좌우에 더 많은 영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광활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데 최적화된 화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의 세계를 다룬 영화에서 로케이션의 특성을 넓은 프레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들은 마치 이 장소에 실제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더불어서 반지의 제왕처럼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씬에서 영화적인 스케일을 표현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화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광활한 로케이션을 담은 역사물이나 판타지,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들은 대부분 이 화면 비율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화면 비율이 모든 영화에 최적화될 수는 없을 텐데요.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35:1 프레임이 갖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직의 스케일입니다. 화면비가 넓어질수록 광활한 장소의 횡적인 공간감은 좋아지지만 마천루로 가득한 도심 속의 수직적인 느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다크나이트에서 이렇게 수직적인 공간감이 필요한 장면에서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16:9 화면에 꽉 차는 별도의 장면이 사용되었습니다. 도심의 압도적인 공간감이 확실히 살아나는 느낌이죠. 이 영화처럼 중간에 화면비가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영화들은 TV 화면의 16:9 비율과 영화적인 비율의 2.35:1 비율의 중간에 해당하는 1.85:1 비율을 선택합니다. 스케일이 큰 영화라 하더라도 1.85:1 비율을 선택한 영화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도심의 공간감을 바탕으로 상승과 하강의 수직적인 액션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 1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Oh my god. 피사체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85:1의 화면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퍼시픽 림에서 로봇들의 크기는 그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압도적으로 크게 느껴지게 되죠. 잊을 수 없는 주라기 공원의 이 명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슈퍼히어로 장르의 영화들은 어떨까요? 스케일이 중시되는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들은 대부분 와이드한 2.35:1 화면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수평의 액션이 강조되고 특히 여러 명의 캐릭터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좌우로 넓게 펼쳐진 화면이 스케일을 표현하는 데 유리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외적인 몇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5년 앤트맨이 1.85:1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앤트맨의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크기가 변한다는 거죠. 이 커지고 작아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위아래로 더 넓은 화면비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아진 앤트맨이 실제로 작게 보이려면 이와 대비되는 나머지 피사체가 상대적으로 크게 화면에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와이드한 화면 비율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의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어벤져스 1편도 1.85:1 화면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헐크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다른 캐릭터와 신장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헐크와 다른 캐릭터들을 한 화면에 잡기 위해서는 위아래가 넓은 화면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클라이막스의 수직적인 공간감을 활용한 연출도 1.85대1 화면비를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인 저스티스 리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들은 어벤져스의 헐크처럼 크기가 다른 히어로는 없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신장이죠. 그래서 1.85대1의 화면비를 선택한 건 분명 캐릭터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크나이트나 스파이더맨처럼 도심 속 수직의 공간감을 강조하라는 걸까요?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그 어디에도 도심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메트로폴리스 도심 속 전투가 하이라이트였던 맨 오브 스틸도 와이드한 앵글이었고, 광활한 공간에 배트맨 대 슈퍼맨도 와이드한 앵글을 선택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이기 때문에 딱히 공간 때문에 화면비를 결정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크기의 강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직의 공간감의 강조도 아닌 저스티스 리그의 화면비는 도대체 왜 1.85대1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부정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영화를 맡은 촬영 감독의 특성입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과 대부분의 작품을 함께했던 레디퐁 촬영 감독이 아닌 파비엥 와그너 촬영 감독이 새롭게 영입되었는데요. 이 감독은 셜록, 왕자의 게임을 비롯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TV 드라마 위주로 활동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촬영 감독이 아나몰픽 비율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동안 경력을 쌓아온 TV 화면 비율과 비슷한 1.85대1 비율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긍정적인 배트맨의 새로운 장비들 때문이라는 추측입니다. 배트맨은 이번 저스티스 리그에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비들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비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 스케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충분히 와이드 앵글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유에 어찌되었건 일반적인 와이드 앵글보다 피사체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1.85대1 비율 특성을 감안하면 조금만 앞에서 관람하더라도 화면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간하기 힘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스티스 리그 극장 관람을 계획 중인 분이시라면 최대한 뒷자리에서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화의 완성도에 어찌되었건 그래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영화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부디 이번에는 DC에서 괜찮은 영화를 만들어주길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 Shall we?